작가님 혹시 디벨로퍼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도전이 디벨로퍼예요. LH공사의 수장 같은 역할? 그러면 조선시대에 민간이 했던 디벨로퍼 사업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조선시대 때 민간이 디벨로퍼를 했으면 아마 역적으로 처형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이 가진 역사적 히스토리와 미래의 가치의 변화를 알아보는 시각의 정석.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풍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아지를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폭풍의 한복판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져보니까 용산도 다뤘었고 네. 구로도 다뤘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뭔가 새롭게 탈바꿈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도시를, 동네를 탈바꿈시키는 걸까요? 아, 누가? 네, 누가? 건설 네. 사무소 소장님? 현장 소장님? 네, 당연히 건설사가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건설사들이 건물을 짓기 이전에 일단 먼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작가님 혹시 디벨로퍼라고 들어보셨나요? 몬퍼? 디벨로퍼. 디벨로퍼? 네. 힙합? 신발 브랜드? 그거 아니에요? 자, 이른바 부동산 개발업자. 일단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매입, 기획,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케팅, 그리고 분양 이후에 사후 관리, 부동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이런 분들을 디벨로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거시설은 물론 상업시설, 그 다음에 레저시설 등 개발을 통해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 도시를 새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디벨로퍼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포괄적이고 네,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아. 그래서 오늘은 디벨로퍼의 탄생과 그다음에 미래 변화 등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니까 낯선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생소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을요, 약간 뭐 오케스트라와 비교해 보면 디벨로퍼는 한마디로 지휘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단적인 예 없습니까? 뭐 이걸 딱 보면 이게 디벨로퍼의 힘이다. 혹시 뉴욕의 그 허드슨 야드 아시나요? 알죠. 자, 그 다음에 파리의 라데팡스 알고 계시나요? 들어만 봤던 것 같아요. 들어는 보셨을 일단 거예요. 파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도쿄 록봉기 힐스, 아크 힐스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어요. 그리고 후쿠오카의 캐널시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디벨로퍼들이 만들고 일으킨 도심 복합개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직주 근접의 중요성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직주 근접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요, 디벨로퍼들이 도심 일부 지역에다가는 오피스 구역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는 주택 부지를 같이 개발해서 기획해가지고 서로 공간을 갖다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록봉기에서는 좀 몇 번 좀 자세히 갔던 경험이 있어서 딱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일종의 설계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새롭게 설계하면 이곳이 관광지로도 활용 가능하고 네. 사는 사람도 굉장히 좀 편해지고. 네. 또 딴 것도 있나요, 혹시? 싱가포르, 그 다음에 두바이 기억나시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을 디벨로퍼들이 참여해서 개발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 말고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아, 요즘 화제가 다시 됐죠. 예, 다시 화제가 되고 계신 뭔가 분. 뭐 이거 얼마 전에 또 선언하시고 했는데 네. 근데 그분도 대통령 이전에는 부동산 디벨로퍼였잖아요. 자, 거기다가 또 국내로 보면은 SH공사, 그 다음에 LH공사 들어보셨나요? 아니, 당연하죠. 저 불인이지 완전 모르는 건 아니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SH나 LH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공공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업자 이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있고 네네. 또 부동산하면 이렇게 우리 공인중개사 말고는 네네. 일반인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디벨로퍼 상당히 좀 전문화된 특화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좀 동의가 되네요. 이해가 네. 되고. 뭐 저는 근데 최근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우리나라 그 과거 역사에도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 역사에서 디벨로퍼가 원래 있었냐? 이 얘기를 하기 조금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게 되면 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정도전이 디벨로퍼예요. 정도더니 디벨로퍼? 원래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결국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그 큰 대지 일대인 거잖아요. 그냥 옛날 그 개성 옆에 있는 시골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난 무조건 서울로 천도한다, 한양을 천도한다 했었을 때 또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건국 세력들이 수도 한양을 설계한 거거든요.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뭐 범위를 설정하고 제일 처음에 한양을 설계할 때 보면 어차피 이곳은 도시적 기능이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절대 농사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주로 북촌 일대는 여기 좀 양반 거주구역. 그리고 이제 남촌 일대에는 이제 조금은 평민 이하의 계급들이 살아야 된다 식으로 그 거주 지역의 양태나 형성 모습들을 다 이렇게 정하고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런 게 좀 비슷한 거 맞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SH나 공사나 LH공사처럼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얘가 그렇게 되네요. LH공사의 수장 같은 역할? 아,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네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정조가 이제 수원 화성을 건설하죠. 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화성을 설계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도시를 건축할 때도 원래는 부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강제 동원으로 건물을 막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임금을 주면서 또 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또 지어졌다고도 하고 또 보면 그 안에다 따로 이렇게 시장도 형성을 시키고 장용형 외형이라고 그래서 군대를 주둔을 시켜요. 근데 평소에 계속 전투할 일은 없으니까 주둔을 하되 둔전이라고 해서 또 택지를 무료로 줘서 또 농사를 짓게 해줬기 때문에 수원 화성이 건설될 때 보면 멋있는 성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쪽에 시장, 바깥쪽에 거주지, 근처에 농토 이런 게 또 종합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 디벨로퍼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민간이 했던 디벨로퍼 사업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조선시대 때 민간이 디벨로퍼를 했으면 아마 역적으로 처형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모든 걸 다 국가와 관과 이 관료들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민간 디벨로퍼로 이야기를 가면 뭐 일제강점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일제강점기. 이 당시 이제 디벨로퍼들의 역할을 좀 재조명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10년대 중반 당시를 보게 되면 이 경성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청계천 남쪽, 이른바 이제 남촌에는 일본인들의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북촌 같은 경우는 조선인들의 주거타운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일본에서 계속 조선으로 인구 유입이 막 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북촌 지역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게 된 게 국가 기구들을 옮기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복궁 앞에 있었던 조선 총독 건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조선인들도 사실 거주 지역이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더더 북촌 일대가 주택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자본의 힘이 밀리면서 북촌 일대의 조선인 점유 지역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속도가 좀 줄어가게 된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힘든 조선인들이 형편을 도와줄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한 때잖아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에 대항해서 조선인 영역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부동산 개발회사 건양사를 설립한 정세권입니다. 아, 근데 먼저 지금 말씀하신 근대식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요? 집을 짓는 관행이 그냥 개인 주문인 거예요. 개인 주문이었다. 그러니까 나 새롭게 집을 짓고 싶어요 하면 집을 부시던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이제 산 땅에다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정리하고 집을 짓는, 그러니까 모든 주문이 다 이렇게 개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이 건양사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아예 택지를 선정해서 그 일대에다가 새로운 형태의 주택 단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분양을 하는 방식. 요즘하고 비슷하네요, 진짜. 그렇죠. 이거를 최초로 했던 게 이제 건양사의 정세권인 거예요. 근대적인 거 맞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전인데 현대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세권이 했던 작업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은데 그중에 뭐 단적 예를 들면 익선동, 최근에 핫플레이스잖아요. 익선동 일대가 되게 뜨는 게 그 옛날 그 계량한옥들이 굉장히 유명한 거죠. 네, 좀 약간 작지만 그렇죠. 되게 이쁜 그런 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북촌의 양반가들이 굉장히 재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촌 한옥이나 인사동 한옥 같은 작은 규모의 한옥이 아니고 훨씬 큰 규모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세권이 택지와 그 대량 지역을 다 매입한 다음에 기존의 어떤 오래된 한옥들을 철거하고 작은 한옥들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입주를 받은 형태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한옥을 굉장히 저열하게 봤거든요. 자기네들의 건축 양식이 중요하고 다다미방이 더 중요했겠죠. 그렇죠. 서양식 건축 양식을 더 선진적으로 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캐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 규모가 과거와 같은 한옥 운영을 못하니까 규모는 작게 하지만 생활 방식은 조선인에게 어울리게, 그리고 대규모로
함께 지으니까 가격도 좀 다운시킬 수 있고 입주 방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선인들이 계속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정세권 선생은 사실은 이제 금융에도 손을 대요. 연부 월부 판매 제도라고.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할부 제도. 할부제도. 이게 저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단지를 설정하고 네. 수준에 맞는 형태의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갚아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게 전 정말 창의적인 사실 국가 갈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이 당시에 이제 하면서 정말 서민 이익을 극대화시켰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세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이제 정세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더 역사학계에서 많이 주목하는 게 이분이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독립적 열정 이런 것도 되게 대단하셨어요. 특히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조선화학회. 조선화학회 건물을 막 제공하셨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선화학회, 뭐 물산정리운동, 신간행 같이 1920년대 때 3.1운동 이후에 그 활발했던 민족 활동에 이분이 다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좀 이렇게 민중을 위한 민족 자본가로서의 좀 탁월한 역량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한 최근에 긍정 평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세곤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우리 아파트 평면을 최초로 개발하신 부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 최초의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제에 맞서서 활동하고 거기다가 노블리스 오벨리제를 이렇게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다 이런 것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뭐가 있냐면 디벨로퍼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일본과 직접 맞싸우면서 뭐 폭탄도 던지고 총도 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건 식민지 속에서 살아남는 조선인들의 삶의 형편을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길을 개척해 나갔었던 조선인 디벨로퍼들의 의미를 좀 재평가해야 되지 않냐. 그런 좀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얘기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라도 이번에 활동이 좀 제대로 된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